자, 이거는 고려의 제도인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못한 내용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을 배울 텐데, 자, 고려는 전국을 크게 5개로 구분을 했어요. 자, 몇 개? 5개. 그래서 오도라고 부르는 도가 5개가 있었어. 자, 지도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도가 5개가 있죠. 자, 북쪽에서부터 서해도, 교주도, 그 다음에 양광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개의 도가 있는데, 이 5개의 도는 평소에 북쪽에 있던 뭐 거란족이나 오른쪽에 있던 뭐 여진족하고 바로 부딪힐 위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우리가 불렀었고, 이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가 파견됐었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는 안찰사라고 하는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도 밑에 현재는 구미시처럼 시랑 군 역할을 했던 군과 현이라는 작은 행정 단위도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려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군과 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다른 행정구역이 하나 더 있는데 양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아까 전에도 지도에서 봤듯이 이 양계라는 지역은 북쪽에 거란족이나 여진족 같은 이민족들이 침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곳 국경선을 좀 지킬 수 있는 특수한 지역이 필요했다. 그래서 평소에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좀 특수한 행정구역을 가졌는데 군사행정구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행정구역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자, 이곳에는 두 가지의 계, 북계와 동계가 있어서 우리는 양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도 그 지방관이 그 도지사가 파견되는데 이쪽 도지사는 병마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쟁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배치를 했죠. 네, 그리고 양계 밑에도 뭐 진이나 아니면 일반 군현 같은 그런 도시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도 양계라고 불러요. 고려의 오도 양계라고 부르고, 이 오도 양계를 확정한 임금은 고려 현종 때입니다. 그래서 고려 현종 때 고려는 오도 양계가 정비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정구역은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라는 뜻의 한자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자, 고려의 수도는 여기 보이는 개경이었기 때문에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보고 경기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경에 임금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평소에 먹고 살만한 그런 자원 이런 것들을 조달했던 지역이 되겠죠. 경기, 개경을 감싸고 있는 지역 보이시죠? 지도에 경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개경이 수도인데 개경하고 비슷한 중요한 도시들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개경, 두 번째는 서경, 세 번째는 동경이라고 해서 예전에 경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에는 중요한 수도가 총 몇 개가 있었다?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이걸 보고 삼경이라고 불러요. 삼경.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경이 있고, 이 삼경 중에 동경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 지역이 옛날에 신라 수도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의 뭐 반란도 있고 통치가 제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경주로 이름을 바꾸고, 밑에 있는 서울, 현재 서울인 이 남경이 새로운 삼경이 됩니다. 새로운 삼경. 그래서 개경, 서경, 남경으로 바뀌어요. 후기 때. 지금의 서울이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개경 밑에, 경기 밑에 삼경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경. 처음에는 어디였다?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이 동경이 경주로 바뀌면서 지금의 동경이 남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경이 경주로 되면서 바꿔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자, 일단은 고려는 좀 특이하게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 말 그대로 특별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 특수행정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는 일반적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오도나 그 다음에 양계 밑에 일반적인 군현이 있어요. 군과 현. 여기 지금으로 따지면 시, 군, 뭐 구 요런 겁니다. 지금은 전국의 시, 군, 구가 다 동일한 성격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군현 중에 좀 차별받는 지역이 따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군현 지역과 그 다음에 차별받는 향, 부곡, 소라는 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미 시면, 구미 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부르는 그 향, 부곡, 소라는 게 있었는데, 좀 이게 왜 이 지역만 차별받게 됐는지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유를 좀 찾기 힘들지만, 아마 통일 과정 중에 고려에 아마 도움을 많이 안 줬던 지역을 차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향부곡소에서는 특이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천민 집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천민스러웠지만 천민 아니었고, 그리고 세금은 내야 됩니다.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했어요. 세금 부담이 일반 지역에 사는 친구보다 이쪽 지역 사는 친구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세금도 많았고, 그 다음에 거주지 이동도 못했고 거의 노예스럽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필 또 노예는 아니라서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보고 고려에는 향부곡 소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일반 군현에 사는 농민들, 양인들보다 엄청난 무슨 대우를 당했다? 차별 대우를 당했다. 그래서 고려는 좀 전국이 동일하지 않고 지역마다 좀 다른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을 많이 유지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어렵지만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고려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시장님을 이 나라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임금님이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이게 조금 웃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있는 도시에 다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주요 도시인 요 중간점, 요 지역에만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은 지방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구미 시장만 있는 거죠. 옆에 있는 김천시나 칠곡군이나 뭐 성주나 이런 다른 도시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은 주현이라고 불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머지 6개 지역은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시장이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이 지방관이 파견된 도시들한테 뭐 해 있다?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이 인접해 있는 나머지 지역을 대신 간접적으로 다스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현의 수가 훨씬 적고 속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를 비교를 꼭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속현의 숫자가 훨씬 많고 주현의 숫자가 훨씬 적었다, 이 말인즉슨 전국 모든 군현에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굉장히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임금의 힘이 지역에 그렇게 많이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을 또 방증합니다. 방금 적어드린 모든 군현의 지방관 파견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평소에 이 지방에 있는 속현은 누가 다스리냐 이 말이죠. 속현은 과연 누가 다스리냐 평소에.
속현은 평소에 그 지역에 힘 있는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호족이라고 불렀던 계층들이 있었죠. 근데 이 호족들이 나중에 향리라는 계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스렸다? 향리가 지방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리가 원래는 뭐였다? 지방 호족 출신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했다. 지방관은 주현에만 있으니까 속현은 누가 다스렸다? 향리가 다스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구거든요. 요 두 개가 아마 그 고려 시험에서는 가장 좀 특이하게 나오는 부여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여기가 좀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지방행정제도였고요. 이제 내려가서 우리는 군사제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 좀 볼까요? 자, 군사제도는 지금 똑같습니다.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어요. 네, 중앙군은 어디를 지키는 군대다? 고려 그 임금 서울을 지키는 군대죠. 중앙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2군, 6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2군, 6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군은 군대가 두 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궁궐을 지키는 호위부대예요. 호위부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청와대 뭐 경호실이 되겠죠. 자, 6위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수도 지키는 군대. 이렇게 해서 합쳐서 2군 6위라고 불렀고, 자, 지방군은 아까 전에 오도와 양계가 있었죠. 오도 밑에는 군과 현이 있었으니까 현을 지키는 군대 주현군. 양계 밑에는 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진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제도였고 16세 이상의 양인들만 복무가 의무적이었고 여기에 천인들은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이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 보겠습니다. 이제 고려에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또는 고려는 어떻게 학교를 가르쳤는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태조 때는 개경과 서경의 학교를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었고, 자, 성종 중요하죠. 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을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에는 지방학교였던 향교를 만들어서 유학을 가르쳤죠. 자, 나중에는 이제 고려 후기 때 공민왕이 되면 이제 이 국자감이 또 나중에 성균관으로 또 교체가 됩니다. 네, 성균관. 네, 성균관은 고려 후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의 학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균관은 고려 후기부터 만들어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 선발 제도가 있네요. 자, 과거 제도가 이제 등장하죠. 우리 과거 제도는 고려 4대 임금인 광종 때 중국으로부터 도입을 한 거고요. 음서가 조금 중요합니다. 음서. 지금으로 따지면 아버지 백. 그러니까 아빠가 귀족이면 아들도 무시험으로 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천거는 추천 제도예요. 내가 정치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 아는데 추천할 테니까 공무원으로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죠. 과거 시험을 볼게요. 과거 시험은 법적으로 농민 이상, 그러니까 천민이 아니면 응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과거 시험을 쳤겠죠. 과거 시험의 종류를 볼까요? 문과, 잡과, 승과가 있네요. 자, 그럼 문과는 뭐냐? 이거는 문신을 뽑는 시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네요. 맞죠? 자, 시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술과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논술 시험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명경이라고 해서 경전의 발다, 경전 암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대표적인 과거 시험 첫 번째 문과 시험이었고요. 여기서 뽑히면 문신, 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붓글씨 쓰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 문과예요. 자, 잡과는 기술 시험이에요. 지금 돈 많이 버는 사람들, 판사, 의사 이런 거 뽑는 사람들이 뽑는 시험이 기술관 뽑는 시험이 잡과였다. 자, 승과는 스님들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뭐 교종 스님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선종 스님 각각 뽑았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국사나 왕사 같은 자격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나라의 스님, 임금의 스님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서라는 것이 있는데, 음서는 아버지가 이제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 그러니까 완전 슈퍼 귀족이죠.
아버지가 귀족이면 그 아들은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험. 그래서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문화시중이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들도 관직에 진출해서 나중에 계속 승진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뭐 높은 관직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굉장히 고려가 귀족이라는 그런 귀족 사회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 따라서 이제 음서로 관직에 나가면 월급을 공음전이라고 받았어요. 공음전. 요거는 뭐가 가능하냐면 아버지가 죽고 내가 귀족이 되고 내가 또 죽고 내 아들이 귀족이 되면 그 받은 토지, 이게 토지거든요.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물려줄 수 있다 이거죠. 굉장한 그 힘을 보여줬던 그런 제도고요. 그래서 이 음서를 통해서 고려는 무슨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귀족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는 귀족 사회라는 증거가 음서 제도와 여기 보이는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되겠어요. 이 두 가지가 고려가 귀족 사회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청거는 이제 추천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는 여기 보시면 관리가 되는 방법이 문과를 통한 이제 문관 시험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는 뭐도 존재했다, 음서도 존재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고려 시대 과거 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었고 음서로도 관리가 될 수 있는데 음서로도 관리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시험이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력도 중시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과거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가 군인을 뽑는 시험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없다? 무과. 이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인은 시험이 없어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군인에 대해서 살짝 차별을 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한 줄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 제도를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볼게. 자, 고려는 귀족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려가 귀족 사회인 증거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첫 번째 음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음서로 받는 땅, 무슨 전? 공음전이 있었어요. 세 번째 고려는 도병마사라고 하는 귀족 회의를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회의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독자적 회의 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각각 누구였다? 바로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고려는 귀족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 페이지까지 정리를 같이 해주고 그때 수업 때 열심히 좀 피곤해서 못 들었던 거에 대해서 보충 수업이니까 잘 체크해서 정리를 잘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